시아버님, 또 그 더러운 작업복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일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래. 놀고 있으면 더 빨리 늙어.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각에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깨지 않도록, 아니 정확히는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움직였죠. 낡은 회색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온 이 옷을 미정이는 거지 옷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작업복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40년 전 정원식품의 첫 공장에서 직접 일할 때 입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때는 참 젊었지. 현배랑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떡 만들고 배달하고, 거실로 나가니 아내의 영정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보였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 미정이가 너무 선을 넘으면 그때 털어놓을게. 조용히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이 아파트는 아들 진호가 대출받아 산 곳입니다. 32평짜리 평범한 아파트지만 미정이는 늘 불만이죠. 친구들은 다 50평대에 산다면서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이미 겨울을 재촉하고 있었죠. 첫 차를 탔습니다. 이 시간 지하철에는 나처럼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죠. 한 청년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고맘대 젊은이. 앉으면서 청년을 봤습니다. 정원식품 로고가 찍힌 점퍼를 입고 있었죠. 우리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저 청년은 자기가 양보한 할아버지가 회사 진짜 주인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6시 정원식품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여의도의 우뚝 선 40층 건물. 내가 15년 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신분은 이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이죠. 경비실에서 출입증을 찍었습니다. 최기태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예,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서. 지하 1층 미화원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다들 6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박씨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최 선생님, 어제 며느님한테 또 구박받으셨다면서요? 에이, 누가 그런 소리. 순이가 그러던데. 시장에서 며느님이 선생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다고. 동네가 좁아서 소문이 빠릅니다. 어제 미정이가 시장에서 돈도 없으면서 비싼 고기 왜 사냐고 면박 준 일이 벌써 퍼진 모양이죠. 청소 도구를 챙겨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경영지원실이 있는 층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회사 연역을 봤습니다. 1983년 정원떡집 창업, 1990년 정원식품법인 설립, 2000년 코스닥 상장, 2010년 코스피 이전 상장, 2023년 매출 5조 원 돌파. 현배야, 너 덕분에 회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현배 회장이 내렸습니다. 나를 보더니 놀라서 다가왔죠. 기태야. 아니, 최 선생님.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건 알았지만 직접 보니 마음이. 괜찮아. 오히려 좋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생각도 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며느리가 그렇게 구박한다며? 소문이 여기까지 났나? 현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태야, 이제 그만 밝혀. 내가 정원식품의 진짜 주인이라고. 왜 이렇게 살아? 아직이야. 미정이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3년째잖아. 충분히 봤어. 조금만 더. 현배야, 부탁이다. 현배는 고개를 저으며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치와 계란 프라이가 전부인 초라한 도시락이죠.
그때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우리 회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맨손으로 여기까지 일으키셨잖아. 근데 창업 초기 멤버가 또 있었다던데.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 그 숨은 투자자 이야기. 소문이야, 소문. 소문이 아니지. 내가 바로 그 숨은 투자자야. 오후 3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이었죠. 시아버님, 어디세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그 청소일 말이죠. 제발 그만두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하면 보지 마. 아니, 제 친구들이 다 아는데 어떡해. 시아버님이 정원식품 청소부라고 소문났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그리고요,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무슨 이야기? 전화로는 못해요. 직접 만나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팸플릿이었죠. 미정이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친절함이 오히려 불안했죠. 시아버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됐어. 무슨 일인지나 말해. 진호가 곁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며 말을 못하는 게 뻔히 보였죠. 미정이가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시아버님, 여기 정말 좋은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나더러 요양원 가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시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억지로 가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고려해 보시면. 너도 엄마 말에 동의하는 거냐? 진호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미정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소 신청서예요.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300만 원.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그 100배가 넘는데.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자리가 금방 차서.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3년을 참았지만 이제 한계인 것 같다. 여보,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 창밖을 보니 정원식품 본사 건물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의 진짜 주인이 요양원에 가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미정이가 정말 끝까지 갈지.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4시.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이죠. 정원식품 본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핑계로 마스터키를 갖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서울의 새벽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어놓고도 나는 지금 쫓겨날 처지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백종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백 변호사 준비하세요. 곧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기태.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정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죠. 처음엔 부드럽게 권유하던 것이 점점 압박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아버님, 오늘 답 주시기로 한 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요일 아침 미정이가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까지 준비해 놓은 걸 보니 오늘 끝장을 보려는 모양이었죠.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데. 일주일이나 드렸잖아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벌써 들어가셨대요. 너무 좋다고 하시던데. 내 친구 시어머니가 좋다면 너나 들어가지. 진호가 신문을 보는 척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들 녀석, 지금 아내 편을 들까 아버지 편을 들까 고민하는 게 뻔히 보였죠. 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시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그래.
그럼 구경은 해보지. 미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벌써 성공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실버케어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 보였죠. 하지만 내 눈에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원장이라는 4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기태 어르신이시죠? 며느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지? 돈 없고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들었나? 원장이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식당, 운동실, 취미실. 그럴듯했지만 노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기력했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모두 행복하세요. 가족 걱정 없이 편히 지내시죠. 가족은 언제 면회 오나요? 아, 다들 바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지. 미정이가 원장과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용이며 입소 절차며 꼼꼼히 물어보는 모습이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 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좋죠? 시설도 깨끗하고. 글쎄. 시아버님, 이번이 기회예요. 다음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날 내보내고 싶어?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미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매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시아버님 모시는 것까지. 그리고 집도 좁잖아요. 좁긴 뭐가 좁아. 방 하나는 창고로 쓰면서. 내가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쓰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해요. 시아버지가 청소부라고.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돈보다 체면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요, 어제 병원비 영수증 봤어요. 한 달에 약값만 50만 원이 넘던데요. 내가 달라고 했나? 내 돈으로 낼 수 있어. 무슨 돈이 있으세요? 청소에서 번 돈 100만 원.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호가 백미러로 나를 쳐다봤지만 아내를 말리지는 못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정이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쫙 펼쳤습니다. 시아버님, 이거 보세요. 요양원 비용 저희가 다 낼게요.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3,600만 원. 내가 정원식품 주식으로 받는 하루 배당금이 그 10배가 넘는데.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미정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상속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뭐야?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 없도록. 시아버님은 재산이 없으시니까 상관없으시죠? 기가 막혔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서 상속 포기까지 받으려고 하다니.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진호가 놀라서 아내를 말렸습니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우리가 돈 들여서 모시는데 나중에 혹시 재산 있다고 친척들이 나타나면 어떡해. 그래도 이건. 오빠는 가만히 있어. 오빠가 돈 벌어와? 내가 벌어오지. 미정이가 자기도 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원에서 일주일에 3번 영어 과외하는 게 전부면서.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떡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핸드폰을 꺼내 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배야, 나 기태다. 기태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내일 회사에서 보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드디어. 알았어. 내일 보자.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정원식품 회장실에서 현배를 만났습니다. 현배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작은 사무실에서 밤새 일하며 마시던 것과 같은 믹스 커피였죠. 기태야, 며느리가 또 뭐라고 했어?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재산 포기 각서까지 내밀더라고. 뭐?
그 정도까지? 현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는 못 참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충분히 참았어. 3년이면 충분하지. 나는 금고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작성한 비밀 계약서였죠. 이제 이걸 공개할 때야.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식품의 실질적 소유자는 최기태이며 정연배는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만 수행한다. 최기태의 지분 51%는 별도 법인 명의로 보유하며 최기태가 원할 때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 백 변호사한테 연락해. 이번 주에 모든 걸 정리하자. 알았어. 드디어 내가 돌아오는구나.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에 모든 게 새롭게 보였죠.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들은 직원들의 대화. 정원식품이 국내 1위 식품회사가 된 비결이 뭘까? 회장님 경영 철학 아닐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근데 진짜 창업주가 따로 있다는 소문 들어봤어. 그 도시전설. 숨은 대주주 이야기. 도시전설이 아니야. 곧 알게 될 거야. 점심시간 백종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언제 실행하실 겁니까? 수요일. 며느리가 수요일까지 결정하래. 알겠습니다. 그날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미정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 입소시킬 거예요. 서류도 다 준비됐고요. 벌써 확정한 듯이 이야기하네. 아, 짐은 별로 없어요. 옷 몇 벌이 전부예요. 가난한 양반이라.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3년간의 인내가 헛되지 않기를. 미정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하지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여보, 내일이면 끝이야.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 이제 되찾을 거야.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줄 거야. 창밖으로 정원식품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 꼭대기에 있는 회장실. 내일이면 다시 그곳에 앉게 되겠죠. 미정아, 너는 내일 무엇을 느낄까? 후회? 충격? 아니면 욕심?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만에 꺼내는 검은색 수트.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죠. 거울을 보니 늙은 청소부가 아닌 최기태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아버님, 일 안 가세요? 왜 정장을? 미정이가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혹시 요양원 때문에? 괜찮으시면 그냥 평상복 입으세요. 평상복.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이가 문을 열자 백종민 변호사와 정연배 회장, 그리고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최기태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회장님? 우리 시아버님이 회장이라고요. 무슨 착각. 그때 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게, 백 변호사. 현배도 왔구나. 현배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죠. 이제 시작이야, 미정아. 내가 3년간 무시하고 구박했던 청소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백종민 변호사가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배 회장과 나를 번갈아 쳐다봤죠. 시아버님, 이게 무슨... 이분들이 누구세요? 진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직 와이셔츠만 입은 채였죠. 아버지? 정 회장님? 진짜 정연배 회장님이세요?
그래, 진호야. 오랜만이구나. 현배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진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죠. 아버지, 이게 어떡해. 나는 소파에 앉으며 모두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3년 만에 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기분이 묘했죠. 백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한결의 백종민 변호사입니다. 최기태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죠. 회장님이라니. 우리 시아버지가 무슨 회장.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원식품 주주명부였죠. 최기태 회장님은 KMX 홀딩스를 통해 정원식품 지분 51%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자 창업주이시죠. 미정이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1%. 그게 얼마? 현재 시가로 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3조. 미정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진호의 눈에는 뭔가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도 스쳤습니다. 현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태와 나는 군대 동기야. 제대하고 둘이서 작은 떡집을 시작했지. 기태가 레시피를 개발하고 나는 영업을 뛰었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3년 정원떡집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에 나와 현배가 떡고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기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리고 2000년에는 부인이 암투병을 시작하셨지. 그래서 기태가 모든 경영권을 내게 맡기고 그림자가 되기로 했어. 그때가 생각나는군. 아내가 항암 치료 받을 때 내가 회사 일까지 할 수가 없었지. 백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2000년에 작성된 비밀 경영 위임 계약서입니다. 최 회장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미정이가 종이 한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내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죠.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동안 왜 청소부 일을?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진짜 이야기였죠.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많이 외로웠다. 돈이 뭔 소용이야. 가족이 없는데.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살기로 했지. 하지만 내 돈과 지위 때문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했어. 그래서 속이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난 정말 청소 일을 했어. 다만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현배가 거들었습니다. 기태는 원래 그래. 젊을 때도 직접 떡 배달하고 청소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늘 현장을 지켰지. 백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 회장님 명의의 부동산 목록입니다. 서울 시내 빌딩 3개, 제주도 리조트, 그리고 잠깐 그만. 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미정이가 이미 충분히 충격받은 것 같았죠. 미정아, 진호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니?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사실 조금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걸. 그런데도 아내가 나를 구박할 때 가만히 있었지. 죄송합니다. 미정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저 잠깐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역질 소리가 들렸죠. 충격이 크구나. 3년간 청소부라고 무시했는데 3조 원의 주인이었다니. 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야, 너무 충격 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앞으로 정원식품 안주인이 될 사람인데. 백 변호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회장님, 11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공식 복귀 발표를 하셔야. 알았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40년간 모아둔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떡을 팔고 받은 1,000원짜리. 첫 직원을 뽑았을 때 찍은 사진. 상장했을 때 신문 기사. 그리고 아내가 병원에서 쓴 편지. 여보, 당신이 큰 사람인 건 알아요. 하지만 나한테는 그냥 좋은 남편이면 돼요. 돈이 많아도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시아버님. 아니, 회장님. 시아버님이라고 불러. 난 여전히 내 시아버지야. 저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알아. 그래서 3년을 지켜본 거야. 미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까?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진호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백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미정이가 내밀었던 재산 상속 포기 각서와 똑같은 양식이었죠. 미정 씨, 어제 시아버님께 이런 서류를 요구하셨죠? 미정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그건 재산도 없는 시아버지한테 왜 상속 포기 각서를 요구했을까요? 현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태야, 이건 너무했다. 요양원도 모자라 상속 포기까지. 미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뭐? 돈 없는 늙은이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년간 쌓인 서운함이 터져나왔죠. 청소부라고 창피하다며? 더러운 작업복 입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죄송해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다고 제발 그만두라고 했지. 정말 죄송해요. 진호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넌 더 나빠. 알면서도 방관했잖아. 부자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배가 시계를 봤습니다. 기태야, 이사회 시간이야. 가야 해. 나는 일어섰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정장이 몸에 딱 맞았죠. 미정아, 진호야. 내가 정원식품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너희와의 관계는 말을 멈췄습니다. 미정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일주일 시간을 줄게. 그동안 생각해봐. 진짜 가족이 뭔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회장님,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미정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선택권을 주는 거지.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모실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가족이 될 건지.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년간 살았던 아파트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검은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타는 회장 차량이었죠. 차가 출발하자 현배가 물었습니다. 진짜 일주일만 시간 줄 거야? 아니, 이미 결정했어.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깨닫길 원해. 무슨 결정? 지켜봐. 일주일 후에 알게 될 거야. 차는 정원식품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청소부 최기태가 아닌 회장 최기태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미정아, 진호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나를 대할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시간이었으니까. 정원식품 본사 30층 회장실. 3년 만에 돌아온 이곳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예전과 똑같은데도 모든 게 달라 보였죠. 회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3년간 사라졌던 진짜 주인이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을 이제 막 들은 참이었으니까. 현배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그동안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보신 거죠. 놓친 것들. 그래, 정말 많은 걸 봤지. 청소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간부들도 봤고,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내 복귀를 공식화하는 자리였죠. 저는 앞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되 현배 회장과 공동대표 체제로 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3년간 공백이.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백이 아니었어. 난 매일 이 회사에 있었고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15층 복도를 청소하면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정원식품은 변할 겁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 말단 직원도 존중받는 회사로.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께서 계속 전화하고 계십니다. 50통은 넘은 것 같은데. 연결하지 마. 일주일 뒤에나 받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죠. 이상하네. 갑자기 왜? 현배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기태야. 얼굴이 왜 그래? 창백해. 괜찮아. 그냥 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현배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119 불러. 빨리.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죠. 정신 드세요? 아버님. 놀랍게도 미정이 내 옆에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운 모양이었죠. 내가. 왜 여기?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진호도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걸 보니 며칠은 못 씻은 것 같았죠. 아버지 3일째예요. 3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3일. 그렇게 오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님,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스트레스라. 3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습니다. 청소일도 고된 데다가 정신적 압박이 심하셨겠죠. 미정이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 우리 쌤만 남았습니다. 진호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특히 저요. 미정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아버님 3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돈이 3조든 30조든 상관없어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건 아버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은 건가?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하고 창피하다고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어요. 제가 그렇게 천박한 인간이었어요. 진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못 본 척했죠. 아내가 아버지를 구박할 때 저는 비겁하게 침묵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3년이야. 3년 동안 너희는 날 가족이 아닌 짐으로 봤어. 죄송합니다. 사과한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상처는 남아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들어왔죠. 우리 집 30년 살림을 도운 분입니다. 회장님, 정신 드셨네요. 순자 아주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며느님이 3일 내내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순자 아주머니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님, 그동안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매일 밤 부인 사진 보며 우셨어요. 아주머니, 청소부 일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대요.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시아버지니까 잘해야 하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순자 아주머니의 일갈에 미정이가 움찔했습니다. 현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기태야, 좀 어때? 괜찮아. 살아있네. 농담할 때가 아니야. 의사가 그러는데 하마터면. 현배가 미정과 진호를 봤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님 대단하시네요. 3일 내내 한 발짝도 안 떠나시고.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한가요? 3년 동안은 안 그러셨잖아요. 현배의 말에 미정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진호가 서둘러 도왔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죠. 미정아. 네, 아버님. 내가 3일 동안 여기 있었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미정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3년의 상처가 3일로 치유되진 않아. 알아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진호와 미정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1년이야. 1년 동안 정원식품에서 일해봐. 네. 미정이는 직원 식당에서, 진호는 물류창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미정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요? 그래. 내가 청소했듯이 너도 해봐. 그래야 사람이 보여.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해야죠. 미정도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아니, 꼭 할게요. 떳떳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3조 원 때문일까? 현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태답네.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경험으로 가르치는구나. 그때 백종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를 보셔야 합니다. 상속 관련 서류였습니다. 일단 보류해. 1년 뒤에 결정할 거야. 1년이요? 그래. 이 두 사람이 변하는지 지켜본 뒤에. 미정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변할게요. 아니, 이미 변했어요. 3일 동안 아버님이 쓰러져 계시는 걸 보며 돈이 뭔지,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기 같지는 않았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이 북적였습니다. 정원식품 임원들이 문병을 왔죠. 회장님, 쾌차하십시오. 청소하실 때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사람을 알고 싶었어. 직함이 아닌 진짜 사람 말이야. 그래서 뭘 아셨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지. 특히 가족이 뭔지. 미정이 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도 배우길 바란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에 나와 미정만 남았죠. 진호는 회사에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미정이 물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아버님, 불편한 데 없으세요? 없어. 고맙다. 아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왜 저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부탁했어. 가족을 지켜달라고. 어머님이. 그래.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외롭게 살지 말라고. 미정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버님이 왜 청소부가 되셨는지. 저희를 시험한 게 아니라 저희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셨던 거죠? 이제야 알아듣는구나. 자, 이제 그만 가. 늦었어. 아니요, 있을게요. 밤새 있을게요. 괜찮다니까. 3년 동안 못 모신 걸 이제부터라도 갚을게요. 미정이 의자에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불편해 보였지만 꿋꿋이 버티는 모습이 대견했죠. 변할 수 있을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별들이죠. 여보, 지켜보고 있지? 우리 며느리가 변하려고 해. 기회를 줘도 될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퇴원 일주일 후 월요일 새벽 5시. 미정이 정원식품 직원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앞치마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최미정 씨, 시간 맞춰 오셨네요. 식당 주인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에 단단해 보이는 여성이었죠. 여기선 다 평등해요. 회장님 며느리고 뭐고 없어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설거지 담당이에요. 하루 2,000개는 닦아야 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0개. 손이 나만 할까? 한편 물류창고에서는 진호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박진호 씨, 여기서 제일 힘든 게 상하차 작업이에요. 하루에 10톤 트럭 20대는 처리해야 해요. 40도가 넘는 냉동 창고와 영하 20도 냉장 창고를 오가며 일해야 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회장실에서 CCTV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현배가 옆에 앉아 있었죠. 기태야, 너무 혹독한 거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당한 것보다는 낫지. 오전 10시 미정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최미정, 접시 깨끗이 안 닦였어. 다시 해. 박 여사의 호통에 미정이 눈물을 참으며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지고 들었겠지. 변하고 있는 건가?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1,500명의 직원으로 북적였습니다. 미정은 쉴 틈 없이 접시를 나르고 닦았죠. 그때 미정의 친구들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남편들이 정원식품에 다니는 모양이었죠. 어머, 미정아? 너 여기서 뭐 해? 그게. 설마 설거지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회장이라며? 미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잠깐 체험하는 거야. 회장님 며느리가 현장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설거지라니.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나갔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창피한가? 3년 전 내 마음이 이랬다. 저녁 7시 미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은 초췌했죠.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미정이 부은 손을 숨기려 했지만 다 보였습니다. 진호도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죠. 아버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창고 직원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이제 알았어. 네. 제가 전무라고 거들먹거릴 때 그분들은 묵묵히 일하고 계셨네요. 저녁 식사 중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뭐? 박 여사님이 저한테 엄격한 이유를 알겠어요. 일을 대충 하면 1,500명이 더러운 접시에 밥을 먹게 되잖아요. 오, 벌써 뭔가 느끼는구나. 설거지도 중요한 일이구나. 제가 너무 우습게 봤어요. 다음 날 화요일. 미정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찍. 박 여사님이 일찍 오면 식기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박 여사님이 칭찬하셨어요. 접시 닦는 속도가 빨라졌대요. 진호도 변했습니다. 아버지, 물류팀 김 반장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2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하셨대요. 두 사람 다 뭔가 배우고 있구나. 2주째 수요일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이 일하던 중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임신 8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임신? 이런 상황에서? 미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쉬어야지.
하지만 1년 약속이. 아기가 더 중요해. 이것도 가족이잖아. 미정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의 친정 어머니였죠. 화려한 차림에 도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이 설거지를 한다고 들었어요. 3조 원 회장 며느리가 왜 그런 일을? 교육 차원에서. 교육. 그런 건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하인? 이 사람도 미정이랑 똑같았구나. 미정이를 데려가겠어요. 이런 집안에 둘 수 없어요. 어머니. 미정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저 안 갑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뭐? 너 정신이 있니? 재벌 며느리가 설거지를.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전 많이 배웠어요. 노동의 가치를 알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장모가 기가 막혀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진짜 며느리로. 미정의 단호한 모습에 장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안 해요. 오히려 엄마처럼 살았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장모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미정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엄마가 무례했죠.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님, 전 정말 변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싶어요. 진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1년이 아니라 평생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종민 변호사를 불렀죠. 백 변호사, 상속 서류 준비해주게. 드디어 결정하셨습니까?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류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미정아, 진호야. 너희는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다음 날 아침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정아, 진호야. 중요한 발표가 있다.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정원식품 지분 25%씩을 너희에게 상속한다. 아버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5년간 현장에서 일해야 해. 미정이는 출산 후에. 미정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 줄 때 가치가 있거든. 진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년 수익의 10%는 직원 복지에 쓰도록. 당연합니다. 현배가 박수를 쳤습니다. 기태야, 좋은 결정이야.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아버님, 평생 이 마음 잊지 않을게요. 창밖을 보니 정원식품 건물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 만들었어. 미정의 임신 소식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죠. 정원식품은 연말 실적이 좋아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둘째 주 월요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8시 현배가 급히 회장실로 뛰어왔습니다. 기태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언론에 터졌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대. 비자금?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런 회사가 아닌데. 뉴스를 켰습니다. 정원식품이 톱뉴스였죠. 정원식품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최기태 회장 3년간 잠적했던 이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군가 내부 문건을 언론에 흘린 것 같아. 그런데 현배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미정 씨 친정어머니래. 뭐라고? 충격이었습니다. 미정의 어머니 강 여사가 복수한 건가? 그때 미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님, 이게 무슨... 엄마가 왜...
미정아 알고 있었어. 방금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요. 자기가 한 거 맞대요. 저희가 돈 때문에 굴욕당하는 걸 못 본다고. 미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엄마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배가 불러온 미정이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어나. 임산부가 그러면 안 돼. 오후 2시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실, 비서실, 재무팀을 뒤지기 시작했죠. 젊은 검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최기태 회장님 3년간 잠적하신 이유가 비자금 때문이었습니까? 터무니없는 소리. 난 개인적인 이유로 3조 원을 두고 청소부 생활을. 검사의 조롱 섞인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체포영장도 없이. 영장 있습니까? 임의동행 요청입니다. 거부하시면 불리하실 텐데요.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바글거렸죠. 회장님, 비자금 조성 사실입니까? 3년간 도피 생활하신 겁니까?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차에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깨끗하게 경영했는데 이런 누명을 쓰다니. 검찰청 조사실. 검사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2015년 정치자금 제공건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 계좌는 뭡니까? 회장님 명의인데요. 처음 보는 계좌였습니다. 잔고가 100억이 넘었죠. 이건 내 계좌가 아닙니다. 명의가 회장님인데 모른다고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건가? 10시간의 조사 끝에 겨우 귀가했습니다. 집에는 미정과 진호가 울고 있었죠. 아버지, 억울하신 거 알아요. 누가 이런 짓을. 그때 현배가 전화했습니다. 기태야, 알아냈어. 3년 전 우리가 인수하려던 경쟁사 대표 송재영이 꾸민 일이야. 송재영. 정원식품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미정 씨 어머니는 이용당한 거야. 송재영이 가짜 문서를 줬대. 복잡하게 얽혔구나. 다음 날 정원식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 하락. 내 재산 1조 원이 증발했죠. 직원들이 동요했습니다. 회장님이 비리를 저질렀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미정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님, 제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도 속은 거예요. 제가 엄마를 설득할게요. 진실을 밝히도록. 미정은 만삭의 몸으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3시간 후 돌아온 미정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죠. 아버님, 이거 엄마가 송재영한테 받은 서류예요. 다 가짜래요. 이걸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엄마가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해 보였죠. 사돈어른,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미정이가 고생하는 게 화가 나서.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검찰에 가서 다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죠. 현배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기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야? 송재영이 날 협박했어. 3년 전 내가 실수로 서명한 문서가 있는데 그게 비자금 조성 승인 문서였어. 현배마저. 그래서 나보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고. 안 그러면 문서를 공개한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 지기가 이럴 수 있나? 현배야, 우리가 40년인데. 미안해. 하지만 내 가족도 있어.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전과자가 되는 걸.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현배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모든 비자금 조성은 최기태 회장 단독 지시였습니다. 저는 따랐을 뿐입니다. 현배. 너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충격으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부축했죠.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 익숙해. 진호가 분노했습니다. 정 회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40년 우정을 팔다니. 하지만 나는 담담했습니다. 3년간 바닥을 경험하며 배운 게 있었죠. 진짜 시련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정원식품 직원 100명이었죠. 그 중에는 내가 청소할 때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믿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박씨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미화원 동료였죠. 직원들이 탄원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기태 회장님의 무죄를 믿습니다. 직원 1만 명 서명. 눈물이 났습니다. 돈을 잃고 친구를 잃었지만 진짜 사람들을 얻은 것 같았죠. 미정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너희까지 피해볼 텐데.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죠. 진호도 말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그때 백종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 송재영의 비서가 자수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다고. 증거도 가져왔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연배 회장도 다시 생각 중이랍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현배도 양심이 남아있었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아내 사진 앞에 섰죠. 여보, 오늘 많이 배웠어. 돈과 명예를 다 잃어도 진짜 사람이 남는다는 걸. 미정이와 진호, 그리고 직원들. 이들이 내 진짜 재산이야.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두렵지 않아. 가족이 있으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중앙지방법원.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정원식품 비자금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죠. 법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최기태 회장님, 무죄를 확신하십니까? 정연배 회장과는 합의하셨습니까? 나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옆에는 만삭의 미정과 진호가 함께였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현배가 앉아 있었죠.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최기태는 20년간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금액만 500억이 넘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백종민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영 전 대표의 비서 김모 씨의 자백서와 녹취록입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사장님, 이거 완전 조작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최기태의 그 늙은이 감옥 가야 정원식품을 먹을 수 있어.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죠. 그때 현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정연배는 40년 지기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현배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기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최기태 회장은 결백합니다. 모든 건 송재영의 조작입니다. 제가 겁쟁이라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 정연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맹세코 사실입니다. 기태는 40년간 단 한 푼의 비리도 없었습니다. 현배, 결국 진실을 말해주는구나. 검사가 당황해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송재영이었죠. 그 뒤로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잡았습니다. 공항에서 도주하려던 송재영을 체포했습니다. 송재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왔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자백하겠습니다. 모든 건 제가 꾸민 일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정원식품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최기태가 3년간 사라진 틈을 노렸죠.
가짜 계좌도 만들고 서류도 조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충분합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무혐의입니다. 피고인 최기태와 정연배는 무죄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죠. 미정이 내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님,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정이 배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법정에서 구급차를 불러. 소란스러운 가운데 미정이 실려 나갔습니다. 나와 진호도 따라갔죠. 병원분만 실앞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 꼭 진호 어릴 때 같았죠. 새 생명이구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미정이 침대에 누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름 지어주세요. 이름?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좋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원이. 최정원이 어떨까? 정원이요? 우리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른 마음의 근원이란 뜻이야. 미정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원아,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배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죠. 축하한다, 기태야.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우정을 내가. 됐어. 이미 지난 일이야. 아니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평생 갚으며 살게. 현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우린 친구잖아. 친구 자격이 없어. 하지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나는 현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현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미역국을 들고 왔습니다.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지. 회장님도 드세요. 고맙네, 순자 아주머니. 병실이 북적거렸습니다. 정원식품 직원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박 여사도 왔습니다. 미정이 일했던 식당 주임이죠. 미정 씨, 축하해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감사해요, 박 여사님. 많이 가르쳐 주셔서. 뭘요? 당신처럼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녁이 되자 강 여사도 왔습니다. 미정의 어머니죠. 사돈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장모님도 미정이를 위한 거였잖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손자도 생겼고. 모두가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최기태 회장 무죄, 정원식품 주가 급등. 송재영 구속, 기업 사냥꾼의 몰락. 청소부에서 회장으로 최기태의 3년. 하지만 내겐 다른 기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정원식품, 직원 복지 대폭 확대 발표. 최저임금 2배 인상, 청소 마이너스 경비직 정규직 전환. 미정이 기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멋있어요. 진짜 변화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가르쳐 준 거야. 노동의 가치를. 회사로 복귀한 날 전 직원이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소부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아니 회장님. 우리도 이제 정규직이래요. 박씨 할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70에 정규직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들이 진짜 정원식품의 주인이야.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경영이요. 복귀하시는 거죠? 아니, 너희가 해. 난 고문으로 남을게. 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할 거야. 현장을 잊으면 안 되니까. 미정이 웃었습니다. 아버님 나오세요.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앉는 의자였지만 낯설지 않았죠.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드디어 돌아왔어. 그리고 진짜 가족도 만들었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진호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3년 전 그 결정. 정말 대단하셨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필요한 일이었지. 미정이 정원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정원이가 할아버지 보고 웃어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았죠. 이 아이는 다른 세상을 살겠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 현배가 들어왔습니다. 기태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야. 내가 회장직 계속하기로. 고맙지만 난 이제 할아버지 역할이 더 좋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 백종민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송재영이 모든 재산을 배상금으로 내놨습니다. 직원들 장학금으로써. 전액을요? 그래. 청소부 자녀들도 대학 갈 수 있도록. 미정이 내 팔을 꼈습니다. 아버님 존경해요. 진심으로. 존경이라.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저녁 노을이 회장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원이가 내 품에서 잠들었죠. 이 아이가 크면 뭐가 될까? 뭐가 되든 상관없어. 좋은 사람이 되면 돼.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아니, 나보다 나은 사람. 창밖으로 정원식품 간판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작은 떡집에서 시작한 꿈이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이거야. 돈이 아닌 사람을 얻은 것. 5년 후 2029년 봄.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도 청소하러 가세요? 5살이 된 정원이가 내 바지를 잡고 물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이 아빠 진호를 빼닮았죠. 그래, 할아버지는 오늘도 일하러 간단다. 저도 갈래요. 할아버지 도와드릴래요. 작은 손으로 장난감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정원이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청소하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소박한 옷차림에 수수한 머리 하지만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회사 식당에서 먹을게. 박 여사님이 된장찌개 끓인다고 하셨거든. 박 여사님, 이제 식당장 되셨죠? 그래, 내가 추천했지. 진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원식품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죠. 아버지, 오늘 이사회 참석하시죠? 오전에만. 오후엔 청소해야지. 대주주가 청소를 하시다니. 다른 회사에서 보면 이해 못할 거예요. 이해 못해도 돼. 우리 방식이니까. 정원식품은 5년 사이 많이 변했습니다. 매출은 2배가 됐고 직원 복지는 업계 최고가 됐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를 3년 연속 받은 겁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죠.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 선생, 요즘 어때? 손자는 잘 크고? 네. 대학 들어갔어요. 회사 장학금 받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부 손자가 대학생이 됐구나. 이런 게 보람이지. 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5년 전과 달리 깨끗하고 넓어졌죠. 심지어 안마의자까지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이제 75세가 되셨는데도 정정하셨죠. 회장님, 작업복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 청소하죠? 1층 로비요. 신입사원 환영식이 있어서 깨끗이 해야 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회장님. 다들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청소하는 게 이제는 정원식품의 문화가 됐으니까요. 10시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들어갔죠. 한 신입 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런 차림으로?
일하다 왔어요. 우리 회사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진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도 20% 인상하겠습니다. 수익을 더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돈만 남기면 뭐합니까? 사람이 떠나면 끝인데. 우리 회사 이직률 아시죠? 1%도 안 됩니다. 현배가 거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이사로 있었죠. 맞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결국 성공합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신입사원 100명이 입사 교육을 받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회사는 특별합니다. 회장님도 청소를 하시죠. 강사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최기태 회장님이십니다. 신입사원들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네요. 여기 앉아보세요. 청년을 옆에 앉혔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로 이 회사 청소부였습니다. 3년간 일했죠. 그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일은 귀한 거라는 걸요. 청소부가 없으면 이 건물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경비가 없으면 도둑이 들어오고요. 하지만 보통 회장은 높은 곳에만 있죠. 그래서 망합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그때 잊지 마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점심은 박 여사가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회장님, 맛이 어떠세요? 여전히 최고예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며느님이 설거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요. 시간이 빠르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일 끝났어요. 그래, 이제 정원이랑 놀아야지. 할아버지, 저 커서 뭐가 될까요? 정원이가 되고 싶은 거. 저는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청소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 아이는 벌써 알고 있구나. 일에 귀천이 없다는 걸.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강여사 장학재단 첫 장학생이 선발됐대요.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미정의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사재를 털어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주로 미화원이나 경비원 자녀들을 지원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변하셨구나. 네, 아버님 덕분이에요. 돈의 진짜 가치를 배웠다고.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내년에 정원식품 창립 50주년이에요.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어. 직원들과 나눌 수 있는 걸로. 전 직원 해외여행은 어때요? 좋네. 청소부, 경비원도 모두 포함해서. 정원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요? 당연하지. 우리 정원이도 정원식품 가족이니까. 밤 9시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지?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어. 진짜 가족, 진짜 사람들. 정원이가 뒤에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뭐해요? 할머니한테 인사하는 거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어. 우리 마음속에. 정원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식품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야간 청소부들이 일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한때 나도 그들 중 하나였죠.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정원식품 창립 기념 책자를 봤습니다.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청소부에서 회장까지 마이너스 최기태 회장의 3년. 모든 일은 귀하다. 사람이 먼저다. 진호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책 제목 괜찮으세요? 좋네. 하나 더 넣자. 뭘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다.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있어요, 아버님.
순자 아주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 가족이나 다름없죠. 회장님,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은 차예요. 고맙네, 순자 아주머니. 뭘요? 50년 정이 있는데. 다들 웃었습니다. 정원이가 색종이로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종이 왕관이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청소왕. 청소왕이라. 멋진 호칭이네. 왕관을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에 종이 왕관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이상하게 자랑스러웠죠. 미정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 회사 로비에 걸어야겠어요. 그건 좀. 왜요? 멋있는데. 청소부 회장님이라고. 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 저희도 따라갈게요. 정원이도 따라갈게요. 아니, 정원이는 자기 길을 가야지. 맞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현배가 찾아왔습니다. 기태야, 같이 산책하자. 우리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죠. 기태야, 50년이 참 빨랐다. 그러게. 떡집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5년이었어. 왜? 진짜 사람을 얻었잖아. 돈으로 살 수 없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부부가 손잡고 지나갔죠. 우리도 저렇게 늙었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특히 지금이.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사진 찍어요. 정원이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미정, 진호, 정원이, 순자 아주머니, 현배, 그리고 나. 이들이 내 진짜 재산이구나.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죠. 제가 3년간 청소부로 살며 배운 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진짜 재산은 무엇입니까? 통장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당신 곁의 사람입니까?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은 귀합니다. 이것이 제가 청소부에서 회장까지 그 긴 여정에서 배운 진실입니다.